중년을 지나가는 나이 많은 걸 잃었지만 마음은 공허한 남자. 2명의 친구들과 2박 3일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의 아내 은정 씨는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을 생각한 적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거실에서 우연한 만남, 그리고 예고 없이 다가온 그녀의 입맞춤. 그리고 말없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다음날 같은 건물 다른 객실을 예약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최재훈, 올해 53입니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오너로 경제적으론 여유로운 편이죠. 젊은 시절 자수성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 박진희는 50살이에요. 함께 아들딸을 키우며 30년 가까이 살아왔죠.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남녀 사이라기보단 가족에 가까워졌달까요? 어느 부부나 하는 정도의 다툼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요즘 이상한 감정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공허함. 목표했던 걸 다 이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을 돌아봐야겠다. 그때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마고우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죠. 정수는 나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식사도 하고 서로 안부도 챙기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좀 달랐습니다. 주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인기가 많았죠. 당연히 미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았어요.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 그리고 노름에 손댔다는 얘기. 친구로서 많이 챙기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챙겨보자. 나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영이랑 정수 부부들 불러서 여행 갈까? 부부 동반으로.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특히 주영이 요즘 힘들다잖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어디로 갈 건데? 부산 어때? 해운대 쪽 레지던스 있잖아. 우와, 거기 비싸던데? 부담스럽지 않아 할까? 괜찮아, 우리가 내면 되지. 기분 전환하고 오자. 사실 주영이 형편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죠. 나는 바로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90평대 펜트하우스 2박 3일. 방 3개에 각각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오션뷰의 거실도 넓고 완벽했습니다. 새쌍 부부가 지내기 딱 좋겠어.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정수는 바로 좋다고 했죠. 재훈아, 좋지. 우리 부부 요즘 여행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주영이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재훈아, 나 요즘 형편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준비했어. 너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미안하다, 재훈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주영이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미안할 것 없어. 재수 씨한테도 잘 말해.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영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기분 전환시켜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부산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광안리 유명한 갈비집. 우리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정수 부부가 왔어요. 재훈아, 오랜만이다. 정수야, 재수 씨도 잘 지내셨죠? 정수 부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영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재훈아, 주영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은정 씨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진희 언니. 어머, 은정 씨. 오랜만이야. 더 예뻐졌네. 아내와 은정 씨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도 가볍게 목례를 했죠. 안녕하세요.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은정 씨, 고은정, 46살.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긴 생머리,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청순했어요. 아, 주영이, 이 녀석? 정말 과분한 여자를 만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친구 아내를 이렇게 보는 게 예의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들어가서 밥 먹을까? 내가 앞장서서 갈비집 문을 열었어요. 예약해둔 룸으로 안내받았죠. 넓은 테이블에 우리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내 옆에 아내, 건너편에 주영이 부부, 정수 부부는 옆쪽에 앉았어요. 고기가 나오고 술이 따라졌어요. 자, 오랜만에 우리 새쌍 부부 모인 거 축하하면서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주영이가 말했어요. 재훈아, 진짜 고맙다. 덕분에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네. 별 말씀을 우리 2박 3일 동안 실컷 놀자고. 응.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아내들끼리도 금방 친해져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나는 주영이, 정수와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면 은정 씨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살짝 미소 짓고 시선을 돌렸죠. 기분 탓인가? 나는 다시 고기를 구우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광안리 해변을 걸었어요. 저녁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좋다. 아내가 감탄했어요. 은정 씨도 바다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진짜 꿈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여행을 못했을까요? 6명이서 마트에 들렀어요. 오늘 밤에 펜트하우스에서 파티 한번 제대로 하자. 주영이가 신나서 소주를 한 박스 샀습니다. 맥주도 사고 안주도 잔뜩 샀죠. 재훈아, 이거 내가. 주영이가 지갑을 꺼냈지만 내가 먼저 카드를 냈어요. 됐어. 이번 여행은 내가 다 살게. 미안하다. 친구한테 미안하긴. 짐을 들고 레지던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와, 세상에. 여기 정말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90평대 펜트하우스. 거실 통창 너머로 대교와 부산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진짜 은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재수 씨들 편하게 쉬세요. 여기 방 3개 있어요. 각자 화장실도 다 딸려 있고요. 나는 방들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방 쓸게요. 주영이네는 저기, 정순애는 저 방. 각 방마다 킹사이즈 침대와 개인 욕실이 있었죠. 우와, 여기 진짜 대박이네. 정수가 감탄했어요. 짐 정리하고 거실에서 봅시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나는 짐을 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정 씨 표정 봤어? 정말 좋아하던데. 응, 다행이야. 주영이가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오늘 잘 쉬었으면 좋겠다. 짐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주영이와 정수가 이미 술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마셔볼까?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어요. 통창 너머 야경을 보며 우리 6명은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취기가 제법 올라왔습니다. 주영이가 먼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나 너무 취했나 봐. 당신 괜찮아? 은정 씨가 주영이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해요. 남편 좀 눕혀야겠어요. 그래요. 푹 쉬세요. 주영이 부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죠. 정수도 비틀거렸어요. 나도.
머리 아파 먼저 들어갈게. 조심히 가요. 정수 부부도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하품을 했어요. 여보, 나도 들어가서 자야겠어. 너무 졸려. 그래, 먼저 들어가. 나도 곧 들어갈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아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남은 맥주캔을 하나 더 땄어요. 통창 앞으로 가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로 반짝였어요. 정말 멋지네. 맥주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주영이 녀석?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이번 여행으로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했으면 좋겠어.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도 슬슬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맥주를 다 마시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죠.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나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목이 말랐어요. 눈을 떠보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방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끝 통창 쪽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점점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긴 머리, 날씬한 몸매. 은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통창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삑.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은정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그녀가 작게 놀라는 소리를 냈죠. 아, 놀라셨어요? 은정 씨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다시 통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얇은 잠옷차림, 긴 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은정 씨가 나를 불렀어요. 네, 저기 혹시 산책 가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새벽인데. 아, 아니에요. 이상한 제안이었죠. 죄송해요.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책을 가려면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그러다 아내가 깨면 오해할 것 같았죠. 그리고 산책 갔다 돌아오는 사이 누가 깨면 주영이든 정수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해. 나는 그렇게 혼자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재훈 씨. 은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아, 재수 씨.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산책 말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할까요? 은정 씨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요? 네. 저도 잠이 안 오거든요. 야경도 멋지고. 좋아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어요. 거실 소파가 아닌 통창 앞 바닥에 앉았죠. 은정 씨도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캔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어요. 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딸각.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크게 울렸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말 멋지네요. 은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오기 잘했죠? 네. 정말요 꿈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곳 처음이에요. 나는 은정 씨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통창에 비친 야경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영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노름에 손대고 빚에 쪼들리고.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죠. 항상 밝게 웃으며 주영이를 챙기고.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재수 씨,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정 씨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주영이가 제 친구니까요.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티 났나 봐요. 아니에요. 재수 씨는 티를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힘들어요, 솔직히. 그녀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많이, 많이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정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노름을 끊질 못해요, 끊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수십 번 약속했는데. 그녀는 맥주를 또 마셨어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저도 일을 하지만 부족해요. 재수 씨, 재훈 씨는 좋으시겠어요. 성공도 하셨고, 진희 언니도 좋은 분이시고. 나는 대답 대신 맥주를 마셨습니다. 사실, 나도 공허했거든요. 성공은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우리 딸, 이제 고3이에요. 은정 씨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1년만 더 버티면 성인이 돼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나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주영이는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은정 씨는 티를 내지 않으니까.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수 씨, 힘내세요. 감사해요. 그녀는 눈물을 훔쳤어요. 진희 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재훈 씨 같은 남자 만나서. 에이, 아닙니다. 부부가 다 똑같죠.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요. 나는 대답 대신 맥주캔을 들어 그녀 캔에 부딪혔어요. 딸각. 우리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맥주 한 캔을 다 비웠어요. 은정 씨는 통창에 비친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 처음이에요. 너무 멋져요. 제가 앞으로 주영이랑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내 친구니까요. 은정 씨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어요. 감사해요. 재훈 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은정 씨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정 씨의 입술은 여전히 내 입술에 닿아 있었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닿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녀의 허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을 맞췄죠. 이번엔 더 깊게. 입맞춤이 키스로 변했어요. 은정 씨도 받아줬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혀가 엉키고 숨이 가빠졌어요. 내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황홀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성이 돌아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정 씨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들어가 볼게요. 은정 씨는 황급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아직 그녀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주영이는 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중마고 그런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야 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방금 전 그 키스, 은정 씨의 입술, 체온, 향기,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얼굴을 봐.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 됐어요. 옆을 보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머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아니, 새벽의 일이 떠올랐죠. 거실에서의 키스 은정 씨의 입술. 안 돼.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오늘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하지? 그녀도 분명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술 마시고 정신없었던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티셔츠에 반바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어요. 주방에서 여자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수의 재수 씨, 그리고 은정 씨. 아, 여보, 일어났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응, 잘 잤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은정 씨 쪽으로 갔어요. 그녀는 도마 앞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은정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내 눈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셔서 그래. 아내가 물었어요. 응, 조금 그런 것 같아. 오늘 아침은 해장국으로 준비했어. 앉아 있어.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주영이와 정수가 나왔어요. 머리 아파 죽겠네. 주영이가 머리를 감싸주며 앉았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뭘 그렇게 마셨는지.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은정 씨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아내 정수재수 씨와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자, 다들 드세요. 테이블 위에 따뜻한 해장국이 놓였습니다. 계란말이, 여러 반찬들. 우와, 이거 누가 다 준비했어? 정수가 감탄했어요. 우리 셋이 같이 했죠. 은정 씨랑 선미 씨랑 둘 다 요리 진짜 잘하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은정 씨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있었어요. 당황스러움? 아니면 그리움?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먹자. 주영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장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누가 끓였어? 내가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끓였지. 우리 와이프 손맛 좋잖아. 주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맛있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작게 미소만 지었죠. 오늘 뭐 할까? 날씨 좋던데. 정수가 물었어요. 태종대 가볼까? 좋지. 우리 다 같이 부산 투어하자. 분위기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은정 씨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영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치 더 먹어. 응, 고마워. 다정한 부부의 모습. 하지만 어젯밤 그녀는 내게 키스했어요. 1년만 버티면 떠나겠다고 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보, 오늘 뭐 입을까? 아내가 캐리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편한 거 입어, 많이 걸을 거니까. 그래. 아내는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갈까? 은정 씨와 계속 같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주영이, 아내, 정수 부부까지 함께. 어색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준비됐어? 아내가 물었어요. 응, 나갈까?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들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 정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요 앞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태종대 가자. 우리 6명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좁은 공간 안. 나는 은정 씨 바로 옆에 서게 됐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어젯밤 맡았던 그 향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도 느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아쉬움? 그리움? 아니면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자, 내렸어. 주영이가 먼저 나갔어요. 우리도 따라 나갔죠.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정수가 물었습니다. 차 어떻게 갈까? 한 대로 갈까? 나눠 탈까? 한 대로 타기엔 좀 빡빡한데? 그럼 우리 차 2대로 나눠 타자. 좋아. 그럼 우리 부부랑 주영이네 부부는 내 차 타고 정수네는 정수 차로. 나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랑 같은 차를 타게 되는구나. 좋지. 그렇게 차가 정해졌어요. 내 차 뒷좌석에 주영이와 은정 씨가 탔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았죠.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은정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도 룸미러를 통해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출발. 나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뭐 먹을까? 회 어때? 여기 유명하잖아. 좋지. 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룸미러를 봤어요. 은정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주영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평범한 부부의 모습.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속마음을. 1년만 버티면 떠나겠다던 그 말. 그리고 어젯밤 그 키스. 신호등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룸미러를 봤어요.
은정 씨도 마침 룸미러를 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이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그녀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죠. 나도 급히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녀에게로 갔어요. 신호가 바뀌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곧 횟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죠. 아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사진 찍자. 다 같이. 우리 6명은 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주영이 옆에, 은정 씨는 반대편에 섰어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회 먹으러 가자. 주영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때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였어요. 재훈 씨,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없던 일로 해요.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잊을 수 있을까? 그 키스를. 은정 씨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영이 옆으로요.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오늘 하루 버텨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횟집에 들어가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내 옆에, 건너편에는 주영이 부부가 앉았어요. 정수 부부는 옆쪽에 자리를 잡았죠. 사장님, 여기 모둠의 대짜 하나요. 주영이가 신나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도 몇 병 주세요. 야, 낮부터 술? 여행 왔는데 뭐 어때?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곧 싱싱한 회가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내가 감탄했어요. 소주잔도 돌기 시작했죠. 자,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회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죠. 역시 부산 회는 다르네. 정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먹는 척하면서 슬쩍 건너편을 봤어요. 은정 씨가 주영이 옆에서 회를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응, 고마워. 다정한 모습. 하지만 가끔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왔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하나씩 비어갔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죠. 야, 재훈아, 너 요즘 사업은 어때?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이야.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놔서. 좋겠다. 나는 아직도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어.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주 3병을 비웠습니다. 다들 취기가 올라온 것 같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정수 재수 씨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은정 씨까지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함께 화장실로 향했죠. 테이블에 남자들만 남았어요. 야, 재훈아. 주영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응? 진짜 고맙다. 주영이의 눈이 촉촉해 보였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너 덕분에 오랜만에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서 별 말씀을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요즘 사실 은정이랑 사이가 별로거든. 주영이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내가 노름 때문에. 그만해, 오늘은 즐기자. 나는 주영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친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나는 그의 아내와. 정수야, 너는 요즘 어때? 화제를 돌리려고 정수에게 물었어요. 나 그냥 그렇지 뭐. 애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느라. 정신없어. 우리는 남자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여자들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은정 씨도 자리에 앉았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정 씨가 앉으면서 발이 내 발에 살짝 닿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 실수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이 다시 내 발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나는 깜짝 놀라 건너편을 봤어요. 은정 씨는 태연하게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마, 일부러? 아니야, 착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은 계속 내 발에 닿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왜? 얼굴이 빨개졌어. 술 많이 마셨나 봐? 아, 그런가? 좀 더운 것 같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는 은정 씨의 발이 내 발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갔죠. 은정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다들 배부르죠? 디저트로 커피 마시러 갈까? 정수 형수님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산하고 나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은정 씨의 발이 내 발을 꽉 눌렀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죠. 나는 숨을 고르며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카페 있대요. 걸어갈까요?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 6명은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나는 아내 옆에서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주영이 부부와 정수 부부가 함께 걷고 있었죠. 여보, 바다 정말 예쁘다. 아내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는 대답하면서도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은정 씨가 주영이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치겠네. 없던 일로 하자 해놓고 카페에 도착했어요. 여기 분위기 좋다. 오션뷰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이번에도 둥근 테이블. 나는 아내 옆 건너편에 또 은정 씨. 커피가 나왔어요. 맛았다. 아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건너편을 봤어요. 은정 씨가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정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 주영이가 대답했죠. 은정 씨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나도 화장실 좀. 나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좁았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은정 씨였습니다. 아, 우리는 동시에 작은 소리를 냈어요. 좁은 복도 우리 둘뿐. 은정 씨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재훈 씨,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나와의 거리는 불과 30cm.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재수 씨, 그건 안 되나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은정 씨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죠. 지나가는 사람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거울 속 내 얼굴이 흔들려 보였어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부산 레지던스 호텔 당일 예약. 여러 검색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묵고 있는 곳 같은 건물, 다른 층.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클릭했어요. 23층 객실을 예약했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약 완료 문자가 왔어요. 23층 2301호 체크인 코드.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은정 씨도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그녀는 라떼를 마시며 주영이와 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 나를 쳐다봤습니다. 기다리는 눈빛. 나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쪽지밖에 없어. 냅킨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카운터에서 볼펜을 빌렸죠.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23층 2301호 새벽 2시. 짧고 간결하게 냅킨을 작게 접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지? 여보,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주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정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금방 올게요. 친구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에 저와 여자들만 남았어요. 아내 정수재수 씨, 은정 씨 그리고 나. 지금이야. 나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밖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당신도? 응, 금방 올게. 밖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은정 씨 옆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냅킨을 그녀의 무릎 위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대로 카페 밖으로 나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영이와 정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재훈아, 너 담배 안 피우잖아? 아, 바람 좀 쐬려고. 그래. 나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이제 오늘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5분쯤 후 우리는 카페로 돌아갔어요. 테이블에 앉으니 은정 씨가 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있었어요. 냅킨을 쥐고 있는 것 같았죠.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다는 신호. 나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했다는 답. 다들 커피 다 마셨어요? 이제 태종대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종대를 둘러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한 기색이었어요. 오늘 진짜 많이 걸었다. 정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 다리 아파 죽겠어. 아내도 피곤해 보였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오늘도 한잔할까? 주영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좋지.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시계만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아직 3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재훈아, 너 오늘 왜 이래? 주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뭐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어. 아,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러게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잖아. 주영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고맙다, 재훈아. 천만에 우리 또 오면 되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은정 씨에게로 갔어요. 그녀도 가끔 나를 쳐다봤죠.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긴장감.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아이고, 나 먼저 들어가 자야겠다. 정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수 부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겠어, 여보. 먼저 들어갈게. 아내가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그래, 들어가. 아내도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나, 주영이, 그리고 은정 씨. 나도 슬슬
주영이가 일어나려는데 여보, 한 잔만 더. 은정 씨가 주영이에게 소주를 따랐어요. 오늘 당신이 먼저 권하네. 그냥 오랜만에 기분 좋아서. 은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영이는 소주를 원샷했어요. 푸아, 역시 소주는 이 맛이지.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은정 씨는 계속 주영이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일부러 재우려는 건가?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30분쯤 지나자. 나 너무 취했나 봐. 주영이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방에 가서 누워야겠어. 주영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은정 씨가 부축했죠. 재훈 씨, 먼저 들어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주영이 부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2시. 아직 2시간 남았네요. 나는 통창 앞으로 가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정말 가야 하나?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영이는 내 친구예요. 아내는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고요. 하지만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2시 반, 1시, 1시 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간단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핸드폰을 챙기고 객실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비거. 작은 소리였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죠.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땡. 2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복도를 걸었죠. 2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며 카드키를 갖다 댔어요. 삐삐삐 띠리링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정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갔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같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에 우리 둘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은정 씨,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오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은정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나도 한 발짝 다가갔죠.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재훈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알아요. 그래도 은정 씨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멈출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은정 씨도 내 목을 감쌌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고 더 열렬한 키스. 낯설게 느껴지는 여자의 온기.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이런 열정. 키스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우리는 침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은정 씨의 등이 침대에 닿았어요. 재훈 씨.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저 오랜만이에요. 떨려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그녀의 등으로 갔죠.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아, 은정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몸. 재수 씨, 정말. 부끄러워요. 그녀는 팔로 몸을 가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눕혔죠. 나도 옷을 벗었어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재훈 씨 뜨거워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키스하고 애무하고 탐색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정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재훈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은정 씨가 몸을 떨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계속.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재훈 씨, 은정 씨는 내 등을 꽉 끌어안았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재수 씨, 우리는 리듬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재훈 씨, 더 세게. 이렇게요? 네, 아, 좋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의 세계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수 씨, 곧, 저도요. 같이 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으며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아, 은정 씨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몸을 떨었어요. 나도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죠.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재훈 씨, 은정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재수 씨,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에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재훈 씨, 한 번 더. 은정 씨가 속삭였어요. 지금요? 네. 아직 시간 있잖아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애무하며 재훈 씨, 거실로 가요. 거실요? 창문에서 바다 보면서 하고 싶어요. 은정 씨의 제안에 나는 놀랐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죠. 통창 앞 부산 바다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해요. 은정 씨가 창문에 손을 짚었어요. 뒤에서 나를 기다리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죠. 재수 씨, 재훈 씨, 해줘요. 우리는 거실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재훈 씨 바다가 보여요. 아름다워요. 창밖의 야경, 그리고 우리. 너무나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어요. 재훈 씨, 또 갈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은정 씨가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몸을 떨었어요. 하, 나도 그녀를 꽉 안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 재수 씨, 이제, 네, 알아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은정 씨는 내게 다가와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이제 돌아가야죠. 네. 우리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재수 씨 먼저 가세요. 저는 5분 후에 갈게요. 알았어요. 은정 씨가 먼저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황홀했던 시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나도 방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어요. 숙소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 일이 계속 떠올랐죠. 은정 씨의 얼굴, 목소리, 체온, 향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하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내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벌써 9시야. 다들 일어났어. 아, 알았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아내의 질문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응, 좀 뒤척였어. 그래, 빨리 씻고 나와 다들 기다려. 아내가 방을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젯밤 23층에서 있었던 일 은정 씨와의 그 시간 너무나 생생했어요. 오늘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하지?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죠. 아, 재훈 씨 일어났네요. 정수 재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은정 씨가 있었어요. 아내 정수 형수님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은정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그 간절함도 그 뜨거움도 그저 평범한 친구의 아내. 뭐지? 이 느낌은.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영이와 정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재훈아, 어제 잘 잤어? 주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뭐? 나는 완전 뻗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억도 안 나더라. 주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 난 내 아내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 다들 드세요.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반찬들. 은정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다 같이 했어요. 은정 씨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주영이 옆에 앉았죠. 나는 은정 씨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혹시 눈이 마주칠까 싶어서, 혹시 어떤 신호라도 보낼까 싶어서.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주영이와 대화하고 밥을 먹고 반찬을 챙기고 평범한 아내의 모습. 어젯밤 정말 있었던 일일까?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밥 안 먹어? 주영이가 물었어요. 아, 먹어.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은정 씨만 의식했죠. 그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주영이 옆에서 반찬을 챙겨주고, 여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응, 고마워. 다정한 부부. 그 모습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나만 착각한 건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체크아웃이 몇 시죠? 정수가 물었어요. 11시요. 그럼 밥 먹고 짐 챙겨야겠네. 응. 다들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은정 씨 쪽으로 갔어요. 재수 씨, 작게 불렀습니다. 은정 씨가 돌아봤어요. 네. 너무 담담한 표정. 저기, 어젯밤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것처럼.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말을 삼켰어요. 은정 씨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지? 정말 뭐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내와 함께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다음에 또 오자 당신 친구들이랑. 그래. 나는 대답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죠.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들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럼 체크아웃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주차장으로 갔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시동을 걸며 창밖을 봤어요. 은정 씨가 보였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쳐다봐 주지.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창밖만 봤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조심히 가요. 고마웠어요, 재훈 씨. 진희 언니. 그제서야 그녀는 밝게 인사했어요.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네, 잘 가세요. 나는 겨우 대답했죠. 은정 씨는 주영이와 함께 걸어갔어요. 손을 잡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손짓도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어요. 자, 우리도 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향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뭐였지? 그녀의 신음소리, 뜨거운 키스, 떨리는 손길. 모두 진짜였는데 왜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는 빨래를 돌리고 나는 소파에 앉았죠. 텅 빈 기분이었어요. 연락처도 모르는구나. 전화번호도 카톡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영이 집 주소만 알 뿐.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주영이가 있고 그녀의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그녀가 그리웠어요. 어젯밤의 그 뜨거움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완벽하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고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어요. 자꾸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은정 씨 그 새벽에 뜨거웠던 시간,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의 냉정함. 왜 그랬을까? 나는 매일 밤 그 질문을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화가 났습니다. 하룻밤 놀아난 건가? 나만 진심이었나? 어떤 날은 그리웠죠.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어떤 날은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말았어야 했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 중에도 그녀 생각.
대표님 괜찮으세요? 박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그렇네요. 괜찮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뭐가? 자꾸 멍하니 있어.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응, 고마워.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나는 그녀를 배신했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녁 주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주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밥 한번 먹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정 씨를 볼 수 있을까? 좋지 어디서? 강남 쪽 어때? 부부 동반으로.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그렇게 냉정할까? 주말이 왔습니다. 한 고깃집 우리 부부가 먼저 도착했어요. 오랜만이네 주영 씨네 보는 거.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오랜만이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부산 여행이 정말 좋았었나 봐. 아내는 웃었어요. 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주영이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재훈아, 주영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은정 씨,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범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훈 씨, 진희 언니. 어머, 은정 씨, 어서 와. 아내와 은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목례만 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고기를 주문하고 소주를 시켰습니다. 부산 여행 정말 좋았어. 고마워, 재훈아. 주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자. 대화가 오갔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은정 씨만 쳐다봤죠. 그녀는 주영이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정 씨가 서 있었어요. 재수 씨, 우리는 조용한 복도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뭐가요? 부산에서 그 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정 씨, 은정 씨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왜?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피해라니.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공했고, 언니도 좋고, 앞날도 밝아요. 은정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여자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재수 씨, 저는 이미 망가진 삶이에요. 남편 빚 때문에, 노름 때문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달라요. 재훈 씨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은정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꿈은 깨야 하잖아요. 현실로 돌아와야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 저 잊어주세요. 어떻게 잊어요? 잊어야 해요. 우리 둘 다. 은정 씨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1년 후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네, 떠날 거예요. 그럼 그때
안 돼요. 은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는 가족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진심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냉정함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나를 위한 배려, 나를 위한 희생. 가슴이 미어졌어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은정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하게 웃으며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죠. 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괜찮아? 주영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나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샷했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헤어지는 시간. 다음에 또 봐요. 아내와 은정 씨가 인사를 나눴어요. 네, 또 봬요. 주영이도 손을 흔들었죠. 나는 은정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나를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사랑.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주영이와 함께 걸어가는 그녀.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죠. 그녀는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연락처도 묻지 않은 이유, 냉정하게 돌아선 이유, 모두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망가진 삶이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달라야 한다고. 고마워요. 재수 씨,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봤던 그 바다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통창 앞에서 그녀와 함께 바라봤던 광안대교, 새벽의 뜨거웠던 시간,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 잊을 수 있을까?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으니까 나는 잊으려 노력해야겠죠.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보, 뭐해? 아,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별거 아냐. 나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씻고 올게.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를 눈물.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2박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은정 씨는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 1년 후 주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아, 나 이혼했어. 뭐라고? 은정이가 떠났어. 딸 대학 보내고. 주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못났어. 내가. 주영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녀 정말 떠났구나. 1년 전 그녀가 말했었죠. 딸이 성인 되면 떠날 거예요. 진짜 떠났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찾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보내야 할까?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녀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 그 2박 3일을, 그 새벽의 뜨거움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을까요?